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차를 내고 오셨다고요, 선생님? 반차됐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선생님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경매를 시작하기까지 고민도 많이 하고 사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는 작은 방송사 다니고 있고 광고 쪽 업무 맡고 있는. 방송사의 광고 쪽 업무를 하시는 거면 제가 맡는 업무는 방송사의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업무인 거고 이제 광고주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그 광고주의 광고를 가지고 그래서 광고 틀고 돈 받는. 네.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가 그렇죠. 들어가는 그거를 네. 따오는 영업을 그렇죠. 선생님이 하시는 네, 거구나. 그것도 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런 네. PPL 와, 되게 재밌는 일이네요. 힘듭니다. 광고주 만나고 어쩌면 갑인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완전 의리고. 네. 영업 일을 지금 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계속 했으니까. 네, 그 계속. 관련 업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저랑 전혀 적성에 맞지 않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아, 네. 높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횟수로 하면 이제 18년째 하고 거의 있고. 20년 하셨구나. 그렇죠. 네. 네. 직급은 지금 뭐 부장이니까 뭐 할 때까지 했죠. 회사 생활을. 40대 중반 아재고요. 네. 수업은 이제 추석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 5월 초에 그때 스타트를 했죠. 우리 벤지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낙찰을 2개를 받았죠. 2개를 받았죠. 그때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선생님 일도 바쁘신데 입찰도 직접 간 게 아니고 대리 입찰을 대리 입찰 통해서 수업 받는 중간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서상 거를 받았습니다. 2주 연속으로.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2채를 받은 거였고 충남 쪽인 거잖아요. 네, 선생님. 네. 충남 쪽에 연고가 좀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비규제를 찾다 보니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수도권 쪽이 규제 지역일 때 그렇죠. 선생님은 충남 쪽으로 내려가셔서 입찰을 했던 거고 지금 명도가 하나는 된 거고 서삼게 된 거고 예산은 채무자분 고조하고 계셔서 1월 말까지는 시간을 좀 드리기로 해가지고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은 멍멍이도 살고 이래서 그때쯤에 집 같이 한번 보는 네. 걸로 우리 했었던 거죠. 네,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집의 내부 상태 아주 궁금합니다. 그거는 채무자분이 차정을 하셔서 시간을 드리기로 한 거고 서상권은 명도를 다 하신 거고 네.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 오늘 포스팅을 올렸죠. 주말에 사진을 찍고. 선생님 원래 회사 다니신 지 한 18년 되셨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경매를 하시게 됐는지 그 이유도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건에 대해서는 가가지고 그 물건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선생님에 관해서 사연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왜 갑자기 경매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회생활 시작하셨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되나요? 선생님 부동산이 좀 있잖아요. 또 누구보다 부채가 또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부채 왕이죠. 기존 부채가 많으셔서 이번에 낙찰받은 두 건에 대한 대출이 또 나올지 걱정스럽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네. 운 좋게도 두 건 다 대출 잘 받으신 거고. 네, 그 중에 또 한 건은 타연이 또 있긴 한데요. 아, 그래요? 이제 예상건은 이제 정상적으로 받았고요. 서산 물건은 이제 그 이제 두 번째 물건인데 제가 MCI를 2개를 안 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맞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의 은행에서 MCI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방차감하고 대출 받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이제 날라간 채로 마이너스 된 채로 네. 제 생돈 이제 2천만 원이 또 음. 들어가게 돼서 그거는 제가 이제 애초 계산했더니 마연 총장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꿰고 있습니다. 제 걸 다 신용비를 하시 제 돈으로 잔금을 치렀고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방창한 카드를 헷갈려가지고 생각보다 2천만 원을 덜 받긴 했는데 갖고 있었던 유동성이 있으셔서 포함해서 납부는 잘 하신 거네요. 두 건 실행은 다 된 거. 그렇죠. 다행히 그 뭐 두 번째 물건은 명도라고 할 것도 없고 빈집인 상태여서 그리고 수리비도 뭐 크게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어서 명도비나 수리비 그런 것들은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에서 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집 얘기는 선생님 물건에서 네. 자세히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광고 회사에서 영업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죠. 광고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광고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방송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전공은 뭐 하시고? 신문 방송학을 아, 그러시구나. 네. 고등학교 때는 영화 감독이 하고 싶어서 잘 어울려요, 선생님. 영화 감독을 하려고 네. 하면 뭐 연극영화과 같은 데 네네네. 가야 되잖아요. 거길 간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알아서 신문 방송학을 그래도 연관성이 있고 네, 돈이랑도 가까워. 그렇죠. 지원을. 선생님 때는 신문방송학과가 좀 높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않았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셨나 보다. 네.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기본 이상은 하셨나 보다.
있다. 네, 범생이었죠. 아.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도 잘 안 만나고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해서 불러보니까 저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영화판에 뛰어들면 딱 굶어 죽기 좋겠구나 싶어서 약간 네. 배고픈 직군 중에 하나니까. 아, 그렇죠. 제가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연봉이 뭐 500만 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의 네네네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이제 튼 게 네. 신문방송학과니까 이제 가장 네. 먼저 생각할 수 하기 쉬운 게 이제 방송사의 신문사. 이제 PD나 아, 기자 쪽으로 많이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언론고시 네.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PD를 목표로 해서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 언론사나 미디어 회사들 타겟으로 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PD 시험이랑 웬만한 미디어 회사의 입사 시험 과목들이 다 비슷해요. 방송 프로그램을 좀 네.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로 간 네, 거예요. 영화 감독에 대한 대안으로 상업성이 더 있으니까. 돈도 많이 주고 20년 전 얘기죠. 그렇죠. 거의 20년 전이 2000년대 초반 잡지사 마케팅 직구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관성 있고 과목도 비슷하고 합격을 했어요. 네. 요새는 잡지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하긴 한데 그렇죠. 2000년대 초면은 네, 핫하고 트렌디한 음. 그런 미디어였죠. 상당히 그 트렌드도 주도하고. 선생님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영업이라는 그 업무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 회사의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한테 맞는다는 좀 네네. 느낌도 들었고 제가 군대 졸업하고 몇 년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게 합격을 해버리니까 네네네. 담비 딱 그렇죠. 됐고 여기 들어가자. 입사를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광고 영업을 해라. 너는 남자니까. 저는 거기 여성분들이 네. 비율이 높았을 거거든요. 네네네. 뭐 마케팅을 할 줄 알고 네. 뭐 마케팅까지는 오케이. 근데 갑자기 이제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진짜 하셨겠지만 제가 약간 좀 상당히 내향적인 편이라 진짜 내향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되게 내향적이에요. 저는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몇 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저 MBTI 검사 해보면 I 그 성향이 뭐 믿으신지 안 믿으신지 모르겠죠. 저도 잘 안 믿는데 네, 그 성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사회에 나와서 만나뵌 분들은 제가 내향적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이게 다 트레이닝 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약간 공감이 네, 좀 되는 네, 게 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 맞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이 좀 되니까 네. 내 안에 깊숙한 거를 어떻게 보면 감추기 위해서 속에 있는 모습하고 겉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상반되는 경향은 맞아요. 되게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네. 말을 할 때는 네. 확실히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효과적으로 그렇죠.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름의 연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럼요. 트레이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나름의 트레이닝을 한 네. 거라고 생각도 저도 조금 네.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집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피곤해지는.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힘이 많이 들죠. 선생님도 왠지 맞아요. 그런 내향적인 그래서 면이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그러면 네. 많이 지쳐요. 나름의 연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네, 같아요. 선생님도 혼자 계실 때 충전이 되시는 맞아요, 스타일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게 충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네. 충전을 하는구나.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제 와이프도 어.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냥 방에서 누워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원래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는 거구나, 충전이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외향적인 사람은 만나야지 충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을 털면서 충전이 된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 그래서 자꾸 집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아. 와이프는 충전이 되는데 저는 이제 방제. 가끔은 뭐 그런 다툼도 있긴 하지만 근데 와이프 덕분에 저도 저를 또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서로 맞추는 거죠. 네.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중간으로 수렴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움을 받는 느낌도 맞아. 들고 네, 그런 게 뭐, 상충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에 뭐 안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게 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럼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은 내향적인 사람인데 영업이라고 하면 외향적인 직군의 그럼요.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요. 너 남자니까 네가 해라 이거. 남자니까 말고 너 영업 아주 잘할 것 같다. 외모는 잘하실 것 같아요. 영업 아주 잘할 것 같다. 술 아주 잘 마실 것 같다. 원래 술은 아니요, 술 싫어해요. 그렇구나. 네. 술 정말 싫어하죠. 잘 못 마시고. 근데 네. 일을 하시면서 네. 술을 먹어야 될 일이 좀 토하면서 먹었죠. 그래서 상당히 네. 좀 짠하죠. 그러네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죠. 아,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진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일자리였던 거잖아요. 그 아유, 좋은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나쁘진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하고 싶었던 네. 일이랑은 좀 거리는 있었지만 내 성향이랑 하는 일이 덜 맞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렇죠. 불편한 생각은 좀 있으셨겠어요. 회사가 주는 네임밸류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계속 다니게 됐고 그 와중에 지금의 와이프 그 당시에는 전 여친인 상태였는데 네. 그 취직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만나게 됐어요. 또 다시 만나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 여자를 꼭 잡아야겠다. 이제 더 이상 놓치면 안 되겠다. 그 결혼을 해버린 거죠. 남자가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면 책임감이랑 또 그 멍해를 지게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몇 번의 이직을 트라이를 하긴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이상으로 뭔가 네. 저한테 초월을 해주는 그런 회사를 고르기는 쉽지가 않았었고 그렇다고 영업 아닌 다른 직무로 완전히 바꾸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피봇을 하기가 참 네네네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쭉 갔었죠. 그 안에서의 전문가가 돼 가신 거였네요. 나름 네. 아, 맞죠. 아, 그런데 확실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뒤돌아보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까도 통화하실 때 전기 사장님이랑 통화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원래 5만 원 깎아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2만 원 양보해서 3만 원 깎아. 네. 그 다 트레이닝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성향이었어요. 기분 상하지 네. 않게 네, 상대방. 제가 영업을 하지 않고 내근직이라든지 기획 업무만 했었더라고요. 맞아. 그런 걸 하기가 쉽진 않았겠죠. 아, 맞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네. 5만 원 깎아달라 말도 못 하거든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저도 낯짝이 두꺼워진 게 있으니까 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던져보는 이런 거를 저도 트레이닝을 안 했으면 못 했을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게 힘들었지만 네. 그건 이 월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 이걸 했던 게 아니에요. 좋게 생각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시너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진짜인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체득하고 배우고 체화했던 것들을 지금 많이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경험이라는 거는. 네, 경험을 해보면 그게 다 도움이 되고 다 써먹을 때가 있고 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구나, 시련도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느껴져요. 실현이 많았죠. 실현으로 점철되었던 20대, 30대. 결혼을 하시고 나서 한 직장에 계속 계셨어요. 13년 차쯤 됐을 때,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여기는 이제 벗어나야겠다. 과감히 이제 스타트업으로 뛰어들었죠. 아, 그랬어요? 네, 디지털 광고회사인데, 아, 뭔가 변화를 시도하신 거네요. 네. 굉장히 큰 변화네. 네.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절실했었어요, 저한테. 아. 너무 답답했었고. 아, 내가 너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조직 내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약간 고인물인 거네. 그렇죠. 고인물이고, 너무 한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역차별을 받잖아요. 아, 맞. 연봉을 경력직에 비해서 맞아, 많이 맞아. 안 올려주더라고요. 맞아. 둘째까지 태어나고 그러니까 네네. 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안 되겠다.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네네. 과감하게 이제 스타트업으로 옮겼는데 제가 스타트업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5년 전이면 스타트업 꽤 붐이었죠.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그 초창기 스타트업의 과정은 지나고 꽤 이제 성장을 이룬 그런 아예 스타트업이었고 시작 단계는 아닌 회사. 네, 그래도 매출액이 그래도 한 몇백억 정도는 되는 스타트업이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중견 기업에 그러네요. 가까운데 그나마 좀 안정적인 네, 데로 그렇죠. 가셨던 거예요. 네, 그나마 제가 좀 선택을 했죠. 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은 그래도 업력이 있고 문화는 보수적이겠죠. 여기는 네네. 문화는 상당히 지치적이겠지만 업력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구축이 안 돼. 근데 제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저는 그런 작은 조직이랑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왜요? 저는 좀 약간 묻어가는 스타일. 저도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 제 개인의 전투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던 이건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더군다나 그 영업직이었는데 영업직으로 개인의 전투력, 개인기를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걸 수도 그렇죠, 있었네. 그렇죠. 진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처럼. 아, 모르는데 아예 새로 네, 개척해야 되는 네,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난 그런 거 진짜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 직장에 있을 때 구축된 틀 같은 것들이 네. 좀 있었던 거. 그때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회사의 후광이라든지 브랜드 네임을 얻고 제가 했던 거죠. 영업에 대한 소질이라든지 달란트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작은 조직
조직에서는 그런 게 꼭 필요했고 저한테 요구를 했던 건데 그만큼 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죠. 영업 13년 하고 나서 그쪽으로 가신 거면 나름의 되게 자부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부딪힘이 생기는 거고 네.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한 애를 느꼈을 때 선생님도 어우 정말 약간 힘들었죠. 좌절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네, 들어요. 네. 그리고 스타트업을 갔을 때 연봉 계약 조건이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이어서 기본급이 예전 다니던 직장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갈 때 거기 대표님이 선생님 정도면 예전에 이 정도의 경력과 하셨던 게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오시면 이 정도 성과만 올리셔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실 거다. 전 당연히 그걸 믿고 갔죠. 아니, 그분을 뭐 원망하는 네네.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네. 제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연봉이 깎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되게 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지금 회사로 오게 됐고 지금 회사에서는 뭐 다행히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큰 회사로 옮기신 거예요. 전에 그렇죠. 그 네, 스타트업보다. 네, 스타트업보다는 좀 큰 회사고 다시 또 보수적인 그런 회사로 좀 오게 됐는데 확실히 이런 조직이 저한테는 맞긴 맞더라고요. 체계도 있고 그쵸, 그쵸. 선생님 말씀하신 후광이라는 게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아니, 그렇죠. 그 직원도 그렇지만 회사 보고 뭐 계약하고 그런 경우 그럼요. 분명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4년 정도 나름 이제 뭐 승진도 하고 이제 성과도 연봉도 좀 많이 오르고 그러는 찰나에 5월 달에 갑자기 회사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가 원래 이제 팀장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팀장님들이 다 좌천을 당하시는 자세히는 알지는 못했었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게 혼자만 좌천됐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회사의 그 리더십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대표님이랑 임원분들이 다 이제 교체가 되시면서 팀장급들은 약간의 잔당 세력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지 다 2선, 3선으로 내려앉히시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네. 저는 회사 있을 때 밑에 직원 입장이어서 그게 정확히 공감은 안 되기는 하는데 밑에 직원이 나보다 위로 직급이 올라가면 돈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럼요.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견장이 이제 아. 뜯겨 나간 거죠. 강등도 된 느낌이고 남자로서는 약간 상당히 비참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회사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나가라는 간접적인 얘기로도 저는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두 달은 상당히 힘들었죠. 술도 많이 마시고 방황을 많이 하다가 9월 달에 이제 선생님을 수업에서 만나게 방황할 때쯤에 만난 거였나요?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 신청을 하게 된 거는 4월 달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제가 이제 격리가 되면서 혼자 있는데 예전부터 선생님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누수가 일어나서 유튜브에서 누수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누수 곰팡이면 네. 필터면 접니다. 네, 그 누수업자신가? 그렇게 아시게 된 거예요. 네,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사실 제가 그 회사가 힘들었던 거는 작년부터 힘들긴 힘들었어요. 팀장 직책 맡으면서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지다 보니까 퇴사 솔루션을 이제 슬슬 마련을 좀 해야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이제 요 정도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저도 뭐 시대 차익형 갭 투자하려고 학원도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가진 그 시드로는 저희 퇴사 솔루션을 마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높은 수익률의 그런 상품이 없나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선생님이 걸리시는 거예요. 누수에서 네. 이제 수익률 20%의 이분이 여기에 몇 도지? 작년 연말부터 선생님을 다시 이제 들이파기 시작했죠.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들을 진짜 모조리 사사시다. 되게 이제 희망을 얻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지나고 초가 되면서 다시 막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작년 말쯤에는 투자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 일, 주업이 바빠지니까 투자에 관심을 좀 멀어진 거긴 하네요. 네. 그런데 코로나 그 격리가 되면서 그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일주일간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까 바쁘다가 일주일을 갑자기 멈춘 거네. 그렇죠. 그러면서 선생님을 다시 검색하게 되고 그때는 문자까지 보내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5월달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한두 달 많이 좀 힘들어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업을 내가 신청을 했었지. 보통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간이 좀 있어요. 정확히 이제 언제 될 거라고 말씀 못 주시잖아요. 그래 되게 신기하다. 8월인가 그때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9월달쯤에 수업이 가능하실 것 같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된 거죠. 진짜로.
진짜로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선생님의 유튜브를 계속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권리 분석 이런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네네. 다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고 직장인인 상황에서 저는 집이 몇 채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비규제 쪽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방법들을 구축을 해 나가면서 이제 선생님 첫 수업을 딱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2주 연속으로 낙찰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충남적이긴 하지만 정말 에너지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까 전에 약간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좌천이 되기 한 달 전에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리고 좌천이 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힘들어하다가 선생님과의 수업을 예약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지금은 사실 좌천이라는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네네.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의 선물 같기도 하고요. 진짜 18년을 달리다가 처음으로 조금은 지금 내려놓고 회사 내부에서도 지금 아직도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그 무리에 합류를 해서 계속 달렸다면 지금 예. 조금 이렇게 빠져서 있는데 빠지면서 저만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회사 인사이동에서 약간 네. 밀리면서 회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회사에 올인 그렇죠. 회사가 목표였죠. 이제는 회사를 이용을 해야겠다. 물론 이용을 한다는 게 태업을 하고 뭐 그런다는 네네네. 게 아니라 할 건 다 하고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서 이제 넥스트 스텝을 그리는 경매 말고도 제 아내도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 월급만으로 살았다면 제 아내도 이제 하나의 사업체를 영위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네. 든든한 면이 생겼겠어요. 그럼요. 되게 미안해요. 네네. 제가 최근에 대출 받았는데 근데 그 친절하게 다 응대를 해주시네요. 잘 해주셔서 대출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기업은행이잖아요. 야, 요즘 같은 시기에 이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알아봐 주신다 그래가지고. 귀인을 만나셨네요. 그러니까요. 다 선생님의 복이고 운명이고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뭐 이런 에너지, 파동, 운 저는 좀 믿거든요. 저도 믿어요. 근데 그거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조심스럽죠. 아무 데서나 떠들고 다니진 않죠. 사람을 봐가면서 말하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말했다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을 하고 좀 멀어진다는 생각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이해해달라는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그렇죠. 아닐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경시한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대한 순종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깊이나 제가 속으로 판단한 거죠. 이건 뭐 겉으로 네. 얘기하진 않죠.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미래 인간들은 그런 걸 다 인정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더 앞서 있어서 뭐 앞서 있다 뒤쳐 있다라는 걸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조금 마음도 더 편한 것 같고 세상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제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일이 되게 잘 안 되거나 정확히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어쩌면 돈, 수입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입이 전하고 비교했을 때 나아진다면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5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일 건데 그 말을 믿고 내가 살아갔을 때는 똑같이 살아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 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고 수입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내적인 것도 그렇다. 그런 게 좀 나아진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과학적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는 편안하니까 그게 나한테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벤져스 보셨어요? 어벤져스 좋아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저 보면 멀티버스? 네, 멀티버스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좋은 순간이 와도 그걸 자기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면 그게 좋게도 바뀔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갈라진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미래들은 수백 가지일 수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그쪽으로 네. 그냥 흘러가 버리고 진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선생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선생님의 과거의 모습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네. 근데 뭐 수업할 때도 많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제가 얘기하면은 되게 공감을 또 많이 해주셨고 선생님 삶에서의 최근에 큰 사건은 그 좌천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네. 바라보는 선생님의 해석은 분명히 과거의 선생님하고 네, 맞아요. 지금의 선생님은 맞아요. 분명히 달라진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혹시라도 작년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으면 네. 그건 선생님한테 진짜 인생 최악의 일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최근에 선생님이 받아들인 거는 똑같은 일일지라도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기 시작하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건데 네. 선생님은 좋은 쪽으로 좀 더 네. 가는구나라는 저는 느낌이 네, 좀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아까 맞습니다. 좌천이라는 거는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음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라고 해석한 구체적인 이유가? 시간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고 앞으로 이제 저희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회사에 기대지 않고 저만의 길을 갈 수 있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출발선이라는 생각도 저는 그럼요. 조금 들어요. 네, 네. 선생님이 저보다 형님이시고 아. 사회생활 같은 건 훨씬 오래 하시긴 했지만 나 혼자 쳐야겠구나라고 네. 생각하신 건 어쩌면 이제 최근부터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럼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네, 선생님은 경매에서 그렇죠. 네, 월세를 그러니까 그런 시골, 네. 예산, 서산 네, 이런 데까지 네. 그 낡은 빌라를 또 낙찰 받으셨다고 생각도 되게 드네요.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여쭤보면 팀장 자리에서의 중압감 때문에 투자를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투자 중에 나와는 좀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와는 맞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선생님도 부동산이 아파트가 하나 더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채가 있고요. 청라에 뭐 오피스텔 분양권이 또 하나 있고. 이번에 낙찰받은 빌라 2개를 제외하고는 아파트가 2개 있었고 네, 네. 오피스텔 분양권이 하나 있는 네. 거예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원래 하나는 거주하는 지금 거주하고 있죠. 거주하는 거고 하나는 기존에 거주했던 건데 그걸 전세 주고 오신 거예요? 네, 안 팔려서 전세를 줬다는데 아. 그런데 계속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받고 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팔리지 않다 보니까 네. 생각이 바뀌게 됐죠.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자산은 웬만하면 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빼낼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또 투자금으로 해서 투자로 활용을 네. 계획을 하시는 거. 그럼 오피스텔 분양권은 뭐예요? 청라에 이제 오피스텔이고 그건 어떻게 하게 돼요? 그거 전혀 생각이 없다가 저희가 항상 그들이라고 말하는 제가 오늘 또 선생님 여기 또 유튜브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그들 중에도 되게 친한 무리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그 아끼는 동생들이에요. 네. 이거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표현을 그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저는 우리라고 단어를 주로 쓰는 것 같고 시세 차익 하시는 분들을 그들이라고 제가 단어를 쓰는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와 그들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다를 표현이어서 뿐이죠. 시세 차익 쪽에 좀 치우치신 동생이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투자하시는 분인. 저는 주변에 네. 시세 차익 포지션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그 포지션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해하죠. 그리고 대출 이자 때문에도 그렇고. 보통 전세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시세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 넣었던 거 분명히 다 빠졌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불편할 것 같은데. 아유,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네. 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모든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오를 거다 뭐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아니 맞아요.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예측이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라고 예측을 할 때 온갖 신빙성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끌고 와서 분석을 엄청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엄청 하셨어. 그분들도 확신에 차서 그럼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갖고 얘기하셨을 텐데 당연히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되는 경우가 네.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항상 5대5잖아요. 네. 올라간다가 떨어진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자체를 이제 안 하는 거지. 네,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이제 결론을 아예 줘버렸어요. 네.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상황을 아예 놔버렸더니 맞아. 되게 편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약간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만나기 전에. 네네. 그게 뭐였냐면 한 일주일 전에 가계약금을 받았어요. 공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 달 전인가 세입자가 나가서 수유동에? 미아동인데 아. 수유동 부동산에 네네네네. 거기서 하고 갈 거야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 어제 전화 와서 가계약금 포기하고 그래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계약금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네. 득을 본 건 분명히 있는데 네. 공실이 더 길어지는 게 사실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그쵸. 이제 공실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가계약금 20만 원 어. 벌었으니까 네, 이거 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허전하죠. 그리고 공실이 또 언제까지 될지 그쵸. 모르니까. 그리고 네. 추운 겨울인데 네. 겨울일 때 공실이면 또 불편하잖아요. 괜히 보일러, 네, 동파, 빈집일 네, 때 네. 그 걱정이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만나기 전에 2시간 전인가? 딴 사람이 그냥 직거래로 보고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거야 또. 통화를 하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막 영어 뭐 제가 잘 못하지만 영어도 잘 못하셔. 어떻게 신분증을 받았는데 몽골 분이셔서 뭐 영어, 중국어도 못하지. 구글 번역기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직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네. 10만 원만 보내달라. 그러면 이때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약속을 좀 미룰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선순위에 좀 있거든요. 이거는 1번이 맞아요. 선생님도 중요한 분이지만 이거 100만 원 받으러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도 사실 있어서. 근데 이분이 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 받았잖아요. 그럼 계약서는 좀 나중에 써도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먼저 만나고 좀 늦게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마음을 놨더니 계약서는 안 썼지만 이거는 네. 파기되기 쉽지 않거든요. 100만 원 받았기 그럼요. 때문에. 100만 원, 20만 원, 10만 100만 원짜리는 가끔 파기가 되는데 어. 100만 원 받았으면 파기가 될 확률이 낮으니까 계획대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계약을 확신하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오는 이 스트레스가 꽤 큰 것 같아요. 이 투자법이 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약속을 잡는 것도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3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선생님 진짜 딱 정확히 3시에 칼같이 오셔서 놀라긴 했는데 혹시라도 빠르거나 늦었을 때 뭐 그런 상황들은 항상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세차익 쪽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팅밖에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생각,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게 전 되게 불편해요. 항상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게 벌어지는 게 아닌 건데 그럼요. 그거를 네. 너무 배제하고 배팅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겁이 많다 보니까 1이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대안이 없으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항상 불편하고 선생님도 그 부분이 불편하셨던 건 아닌가. 네. 저도 사실 예전에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막 공부했으면 그게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되게 맹신을 했었죠. 맹신을 하다 보니까 그 맞아요. 청라의 오피스텔도 제가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된 건데 맹신을 했었는데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면서 보게 된 거죠. 하찮은 인간이 뭔가 예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거를 항상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나도 틀릴 수 있다, 잘못 판단할 수 있다를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쩌면 전문가라고 하는 네. 사람들은 자기 말이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갈 거다. 본인 책임을 사실 지지 않으니까 내 네. 돈만 묶이는 거니까. 아까 오피스텔 네네네네. 분양권을 그 동생이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해서 되게 좋은 동네니까. 거의 그럼요.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신세계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 오피스텔 바로 옆에 전용 무장을 짓겠다고 한 그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거에는 호재네요. 그럼요. 호재죠.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이 되어야 되는 거지. 썰들만 있고 10년 그렇죠. 한 10년 가운데. 걸릴 것 같습니다. 네. 25년이 이제 준공에다가 입주라서 25년쯤 되면 또 이제 잔금을 쳐야 되는데 걱정이 되긴 하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시세가 오른 상황에서 잔금을 치거나 제가 전세를 놓으면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그럴 것 거죠. 같아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네. 분양가는 얼마예요? 4억 9천쯤 됐습니다. 와, 비싸다. 물론 그 중도금 뭐 무이자에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잔금 날짜가 그게 다가오면 선생님 작은 아파트랑은 비슷하지 않아요? 가격이? 네 맞아요. 신축 네. 오피스텔이라는 그 네. 이유만으로 그 정도 가격을 받는 거죠. 그거는 네 대출을 활용하실 생각인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든 세입자를 넣던가 뭐 맞아요. 잔금을 쳐서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또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걔는 또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DSR을 안 보니까. 네네네. 네. 그럼 선생님 기존 부채랑 또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오피스텔 투자는 시세 차익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동생분이 강력히 권장. 선생님 분명히 계약을 하셨을 때는 4억 9천보다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 그쵸. 최소 이었나 뭐 봐요. 7억, 8억을 생각을 아. 했었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던 그런 분양권입니다. 하나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 두세 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잠이 안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좀 수도 있습니다. 들어서. 네, 근데 네. 그 정도야 뭐 선생님 네. 갖고 있는 잔액으로 바로 납부하실 수 있는 정도니까 아유. 아끼려고 대출 받는 거지 뭐. 네네네. 그래서 네. 시세 차익은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좀 불편하다. 그렇죠. 불편함이 있죠.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월세 투자랑 그 시세 차익형 이른바 갭 투자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시세 차익이 잘 나오는 그리고 갭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보면 월세도 잘 받는 것 같아요. 높은 월세도 유지가 당연하죠. 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언젠가는 또 만나기도 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하는데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또 만나면서 크로스 되기도 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나중에 시장이 달라지면 다시 한두 개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아, 저도 나쁜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현금 여러 명 투자, 월세 투자를 쫙 빨면서 가야 되는 거죠. 아 제가 시세 차익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셨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아유, 네. 그랬다기보다는 네. 시세 차익인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해 네, 주기 네.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아야 돼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아.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항상 시장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현금 흐름 쪽이 소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잖아요. 지금 매물 나오는 것들은 전세 매물들이 훨씬 비중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물건이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분들이 잘 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많아야 돼요. 네. 그냥 우리가 더 돋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오피스텔 분양권 하고 이제 경매를 한 거예요? 그까지 딱 투자를 하고 회사 업무에 이제 막 이제 휘둘려가지고 네. 작년 연말에 아 이제 퇴사 솔루션을 제대로 마련을 해야겠다. 음. 내가 있는 자본금은 이 정도인데 결국 퇴사를 하려고 하면 제 월급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했던 것들이 미국 배당주 투자, ETF 이런 거. 테슬라 주식도 뭐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이렇게 현금 흐름형은 아니지만 네네.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면 지금 테슬라 완전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몇 주를 사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보지 않고는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예 주식 쪽을 모르니까. 아, 네, 근데 네. 자꾸 얘기를 해주셔서 네. 알게 된 게 네. 테슬라는 왜 기억이 나냐면 작년 하반기 때 오신 분 중에 되게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선생님 나이 때랑 비슷한 분이에요. 한 40대 중반 분인데 LG 계셨던 분이거든요.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분도 한 15년 이렇게 하셨는데 꾸준히 한 5년 전부터인가 테슬라만 계속 샀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아 네.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그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50억이 됐대요. 테슬라 주식을 사셔서 네, 자기는 테슬라만 샀다고 하셨거든요. 퇴사하고 그럼 돈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오셨냐 여쭤봤더니 이게 완전 운이었다는 거. 공부를 해서 맞아요. 어떻게 만든 게 아니고 맞아요. 네. 그냥 저절로 된 느낌이 네, 들어서 네, 네. 이걸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해서 이 어. 투자를 배우려고 오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네. 아, 선생님도 네. 해외 주식까지 대안으로.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익률 뭐 몇 퍼센트 하다가 네. 수익률이 이제 2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서칭을 하다 보니까 네. 왜 20%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20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머릿속에 계속 그래서 그걸로 검색하다 보니까 어김없이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20%가 넘기가 쉽지 않죠. 반지상이 있었구나.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아, 네. 그 상황에서 다시 선생님 뭐 영상을 다시 접하게 되니까 완전 진짜 구세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세 투자를 해야겠구나 방향은 결심을 했었죠. 몇 개월 쭉 가다가 좌천이라는 이벤트를 만나면서 제가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입찰장에 달려가서 입찰을 하신 그럼요. 거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우리 네. 선생님 같은 반 네 분 중에 선생님이 제일 빨리 낙찰을 받았죠. 그렇죠.
너무나도 죄송하게. 선생님이 좋은 기운 불어주신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에 한 번이 낙찰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선생님은 좀 멀리까지 생각한 이유, 저는 첫 번째가 가까운 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늘 있었는데 충남권까지 가셨던 이유가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던 9월 당시만 해도 네. 수도권은 대부분 다 규제여서 배운 거를 바로 입찰에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당장 입찰이 가까웠던 거는 충남권이어서 네, 선생님한테 충남권을 입찰하겠다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선생님이 강경 2시간까지는 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2시간 충남 정도는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그쪽을 신경을 썼죠. 근데 이렇게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낙찰을 받는 거는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경쟁률이 많이 좀 낮으니까. 덜 하겠죠. 근데 새벽에 출발해도 아무리 제가 속도를 올려서 제 차로 가도 1시간 30분, 40분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좀 보고 올라올 때는 한 3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교통이 네. 좀 막히고 그런 네, 그러면 뭐 어떨 때는 그렇죠. 왕복으로 해서 반나절을 써야 네, 되니까. 반나절 이상을 쓰죠. 12시간 이상을 네. 써서 상당히 좀- 많이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이렇게 대응이 쉽지는 않으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도배하셨던 분이 친절하셔서 제가 직접 뭐 조명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분한테 또 이렇게 이분을 약간 대리인처럼 맞아요, 쓰면서 맞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고 방법은 다 찾아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게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예전에는 모든 걸 다 계획을 하려고 했었고 와이프가 저를 만났던 게 제가 꼼꼼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결혼해서는 그게 상당히 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꼼꼼하고 제가 프레임을 딱 잡아놓으면 이걸 무조건 지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강요를 하고 지금의 제 자신이 과거의 저를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되게 답답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계속 그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경우의 수를 다 예측을 해서 그게 대해서 플랜 A, 플랜 B 회사에 있을 때도 제가 필드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저희 달란트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떨어지지만 제가 네. 그나마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는 뭔가 아.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 아. 그 플랜을 세우고 그런 영업도 뭐 거를 플랜이 잘하셨구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필드에서 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업팀에서도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 그런 걸 좀 많이 도맡아 했었거든요. 아. 그런 게 불필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럼요. 그게 또 네. 중요하잖아요. 회사 네네네. 뭐. 오히려 영업팀 직원들은 그런 걸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차별화가 돼가지고 조금 뭐 성과를 인정받았던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 방향이나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진짜 사람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멘탈이 무너질 때 항상 예측대로 뭐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세워놨던 플랜대로 뭐가 안 돼버리면 정말 이거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하면서는 물론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제가 달라진 부분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있죠. 많이 진짜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어떻게 사람이 다 예측을 하고 그걸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떠오르는 방법을 실행해 줄 만한 사람도 생각해 보면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뭐 안 되면 선생님한테 바로 여쭤보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계획 세우고 이제 그러지 않아야겠다. 계획에 있어서 어쩌면 네.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내가 생각한 대로 벌어지는 거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좀 꼼꼼하면 덜 했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놔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시세차익 쪽으로 더 많이 하니까 네. 그냥 두세 개 하고 팔고 나서 다시 사고 이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물건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물건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물건마다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처음엔 세웠을 수도 있죠. 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처음에는 분명히 요거에 대해서 계획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월세 뭐 한 10년? 그럼 수익이 얼마고 예를 들어 뭐 세금이든 수리비든 얼마가 빠지고 얘가 수익이 이만큼이면 1년에 걷어들인 수익이면은 그럼 이때 이후에는 혹시라도 공실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 그런 선도 막 계획을 해놓고 매년 매출 같은 것도 기록을 잘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네. 막 연말 때 연초에 내가 얼마를 이렇게 해서 내년 목표 네. 뭐 저는 항상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계속 이제 20개, 30개 제가 한 채 더 받았잖아요. 31개. 그럼 40개, 50개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좀 들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게 또 하나의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그것도 이제 거의 안 해요. 월세 들어오고 하는 것도 뭐 수업을 하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 있는 거지 정확히 얼마 들어오고 정확히 얼마 나가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었거든요. 네. 매출과 비용의 그런 관리나 통제를 무슨 어떤 한 계좌에서 하시는지 그런 팁들이 있잖아요. 디테일한 방법들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걸 거의 안 하신다는. 월세 받는 건 하나의 계좌로 받고 무조건 이자 나가는 거는 은행이 다 다르니까. 그쵸. 그리고 이 한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만 월세를 저는 다 받긴 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네, 걔는 항상 마이너스로 비어 있으니까 1초라도 더 채워져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다 모으고 이자는 뿌려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식으로. 지금까지도 그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의 단점이 있어요. 가끔 세입자가 자기 이름으로 안 보내고 B02로 102로 이렇게 보낼 때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지. 그러면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이럴 때. 그래서 약간 난감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거 외에는 불편한 건 좀 덜 하지 않나? 그걸 뭐 통장마다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분도 본 것 같은데 통장마다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30개 통장을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수수료가 있는 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주거래 고객이 그렇죠, 아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손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선생님은 최대한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네요.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점점 귀찮은 게 싫더라고요. 귀찮아서 네. 아예 안 보면 안 되겠지만 덜 봐요 옛날보다. 음. 뭐 아까 뭐 제가 거의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월세를 뭐 매일 막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안 보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해요. 그럼 딱 밀린 게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이제 연락하고 하거든요. 그 비용 같은 거는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몰라요. 이자는 정확히 보이는데 그런 수리비 같은 거는 바로바로 주니까 따로 메모를 하지 않거든요. 그 메모한다고 달라질 게 뭔가라고 생각이 사실 조금 있어요. 제가 법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저도 아까 전에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걸 하면 제 마음은 편안해지는데 정말 피곤하거든요. 일이 많아지잖아요. 네, 일이 많아지고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니까 제 에너지가 막 엄청 소모가 된다는 느낌이 맞아요.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왜냐면 예. 지출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출도 네. 많으실 것 같고. 다 똑같은 네. 거잖아요. 네. 매출 대비 소비가 네. 적으면 당연히 네. 부유하게 누구나 살 수 있는 네. 건데 촬영 장소도 보통은 자기 공간이 다 있으실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 교육하시는 분들. 그쵸. 근데 네. 한 시간에 여기 1,800원, 3시간이면 선생님이랑 넉넉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쓰는 만큼만 빌리는 거 그런 비용에 있어서는 되게 적다는 생각도 저는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뭐 딴 사람이 볼 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선생님한테서 많이 배운 것 같고 선생님은 매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하시잖아요. 뭐 소비가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보통 회사원이랑 생각해도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맨날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거든요. 전 놀러 안 가요? 그럼 놀러 안 가면 비용적으로 아끼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박 2일 가는 일이 저는 거의 없어요. 여행을 안 가시는 이유가 최근에 그 글 하나 올리셨잖아요. 저 그 되게 공감이 요즘 또 점점 더 공감이 돼요. 뭐 돈 아끼는 그 부분이 네. 자연스럽게 생긴 거지 여행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디를 간다고 해서 그게 엄청 뭐 대단한 기쁨을 느끼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네. 듣고 그 환상 속에 빠져서 여행을 그러니까요. 갔다가 여행 얘기가 나와서 군대 제대하고 20대 한 중후반쯤 됐을 때 음. 유럽 여행을 간다라는 그 희망으로 2년을 버텼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버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환상들이 있잖아요. 유럽의 건축, 선진 문화 한 15년 전이었으니까 저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으니까 네. 거기에 환상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영국에서 5개월 동안 영어를 배우고 배운 이유가 혼자 여행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출발을 했어. 막 사람들하고 잘 갔다 와. 그리고 들뜬 마음에 도착한 곳이 마드리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2달을 혼자 유레일 패스로 돌았는데 아주 기억이 나요. 정확히 2주가 되는 순간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거지. 그렇죠. 아무리 멋있는 건축물을 보더라도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때 그냥 찍고 되게 다닌다는 느낌. 정확한 표현이죠. 어. 저의 목표는 그때 찍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나는 여기를 갔다 왔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였거든요. 나 가봤어. 19개를 찍고 왔어. 잠만 자고 온 나라도 있었어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그때 되게 많이 들어서 여행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린 게 내가 할 수 있는 삶에서의 여행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나이에 그런 걸 느끼신 거네요. 보통 여행에 대한 환상의 끝에 있는 게 유럽 여행이라고 생각이 그쵸. 저는 들어서 근데 뭐 사람 사는 건 결국에 똑같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책 보실 때 예전에는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시다가 최근이랑 요즘은 그런 소설 많이 보신다고 네네. 했잖아요. 저도 요즘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설에서 얻는 것들도 많고 사실 여행을 가는 것보다 소설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 훨씬 더 깊고 의미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되게 동의해요. 여행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여행을 안 가게 된 게 여행에 대한 즐거움보다 큰 걸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술을 원래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술 먹는 거 좋아한다기보다 그 분위기 네, 그렇죠. 좋잖아요. 네. 뭐 친한 사람들끼리 네. 경계선도 네. 무너지면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전 되게 즐겁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런 자리를 잘 안 갖는 이유가 그거보다 나는 더 큰 즐거움을 찾아서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말씀하신 정확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 혼자서 책 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한번 글을 써보고 하는 게 전 더 훨씬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 네, 하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네. 술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는 분명히 제한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하고 과연 10년, 20년, 30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힘과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든다는 생각도 좀 그쵸,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 선배님이시니까 아유, 훨씬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주변 사람들도 나이와 환경과 하는 일과 자꾸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 그렇죠. 20대 때는 이게 아쉽다. 난 저 사람 좋아하는데 이게 있는데 네. 이 정도 나이 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게 아쉬워할 것도 없고 네, 슬퍼할 것도 없고 라는 생각이 요새는 조금 들어서 결국에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저희 아버지를 보더라도 혼자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전 좀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즐겁게 보내야 될 건데 그때 내가 70대 80대 돼서도 술 먹고 레저 활동을 한다거나 친구들과 그렇죠. 모임을 이렇게 자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그렇죠. 그땐 기력도 약해졌을 건데 네. 그때 에너지를 내가 잘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끼면서 내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는 독서 네. 글쓰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밥도 혼자 못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학교 시험 공부할 때도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데 항상 1등을 내 옆에 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뭐를 물어봐야 돼. 네. 막 항상 좀 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던 것 네. 되게 외로움이 네.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즐겁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맞아요. 성향이 맞아요. 있으시니까 이해해 주실 네, 거라고 네, 생각해서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저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월세도 준비한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삶의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서 만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건 굉장히 또 선순환이 됐던 부분이 그런 지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값비싼 레저를 하지 않거든요. 전 사실 책도 안 사요. 도서관 빌려보시죠. 제 책도 안 사셔도 됩니다. 도서관에서 빌리시면 돼요. 나름의 환원을 한다는 생각이 조금 뭐냐면요. 네. 나도 그만큼 봤으니까 나도 책을 써서 도서관에 놔뒀으니까 내 나름대로 환원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책을 덜 산 부분, 아예 안 사진 않지만 덜 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좀 위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부동산 공부를 제가 하지는 않는데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 회사 최근에 부딪혔던 부분들도 결국에 사람이 만들어낸 부분이지 그 일 자체가 선생님의 스트레스가 더 그렇죠. 과하고 부분은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사람 네. 나보다 밑에 있던 녀석이 위로 갔네. 네. 사람에서 네, 네. 부동산도 결국에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이 저는 그쵸. 들어서 네.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어쩌면 사람인 거니까
보니까 저는 항상 사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도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고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도 공부를 하려는 부분 중에 일환이 아닐까 생각도 저는. 네, 제가 뭔가 지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경험하지 못하셨던 부분을 제가 경험을 하고 아니 이게 저는 가장 즐거운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새의 삶에서 저는 즐거울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술도 안 먹어, 친구도 잘 안 만나, 레저도 안 해. 나는 이거거든요. 커피 한 잔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근황을 또 하나, 제가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첫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한 2, 3년 정도 달리기를 했었는데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그걸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10월 초쯤에 어디가 불편해서 비뇨기과를 갔어요. 전립선염이래요. 우리 나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되게 불편하고 되게 묵직합니다. 선생님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결국 다 스트레스에서 연유되는 건데 그 의사가 딱 보니까 저희 그런 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5월달쯤부터 시작됐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천했을 때 그때쯤부터. 의사분이 이제 추천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이었거든요. 유산소 운동 뭐 있지? 예전에 했던 달리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3월에 서울 국제마라톤이 있거든요.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그거를 신청을 하려고 하고 풀코스를 뛰려고 지금 준비. 풀코스를? 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뭐 몇 번 뛰었었는데 네. 그동안 사실 놨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그걸 다시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마라톤 커뮤니티에도 가입을 해서 거의 매일 달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하는 거. 매일 달리기를 인스타에 올리고 꾸준하게 지금 그걸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했더니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말끔히 사라졌어요. 와. 안 좋은 게 아닌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제가 그 계기가 없었으면 달리기 마라톤이라는 이 행위를 안 했을 거고 마라톤이라는 게 이거의 치료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선생님 예전에 수업 받았을 때는 그때는 달리기 안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약간 얼굴이 좀 어두웠었어요. 진짜로요? 아, 그래요? 근데 좀 밝아졌네요.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이게 뭐 미라클 모닝은 아니고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피곤해도 일어나서 1시간을 달리고 나면 에너지가 쫙 채워지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달리면 길거리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들리는 거는 제 발자국 소리랑 제 숨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명상한다는 느낌도 들면서 속도를 올리면 숨이 더 가빠지면서 제 호흡을 컨트롤하려고 다른 잡념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거네. 페이스만 생각하는 거네. 달리다 보면 점점 그 힘듦도 잊어지고 러너스 하이 같은. 아시네요. 약간 이렇게 물화일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좌천을 당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인데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베스트셀러네요. 명상에 있어서는 구루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의미 있는 거는 현재밖에 없다. 그 생각 제가 항상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이 순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지금 선생님하고만을 그렇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집에 가서 뭐 하지? 그러니까요. 내일 뭐 하지? 막 그래, 맞아.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최근에 마라톤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들을 점점 체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인생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작된 게 좌천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이벤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 자신을 다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만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또 수단 중에 하나가 또 월세 투자인 거고 월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 월세 투자라는 거는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고 대출을 받고 명도를 하고 수리를 하고 1년의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건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런 과정인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월세 투자라기보다는 월세를 놓는 행위 과정에서 인생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맞아요. 계속 새로운 상황들을 제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생각하게 되고 대응 방법이 예전에는 전혀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걸 제가 행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의 다른 유니버스를 제가 막 맞닥뜨리고 있는 듯한 느낌?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네네. 월세 투자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전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네. 벌어지는 일이 네. 비슷한 일이 올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네. 아예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석이라는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투자라고 하기가 조금 뭐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처음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월세 투자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투자라는 단어를 썼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라고 하면은 돈 넣고 기다렸다가 빼고 그쵸. 공부를 해서 여기 시점에서 분석을 해서 넣었다가 네. 여기에서 빼고 이런 거를 보통 투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 넣어놓고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만들고 나서도 일은 분명히 덜해지긴 하는 건 분명한데 계속 뭔가 해야 돼요. 꾸준히 월세 파이프라인 하나 만드는 그 에너지보다는 좀 덜 들긴 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는 계속 후연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월세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은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뭔가 계속 그쵸. 뭐가 나한테 계속 오죠. 네. 미션을 하나씩 네. 주거든요. 네. 크든 작든. 네.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는 그 누수에 아. 관련된 이벤트들을 아. 많이 저한테 네. 과제를 내려준 거지. 네. 해결해라. 네, 네. 그러면 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기셨을 때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내가 이거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생각보다 약하네라고 생각을 알게 된 게 저는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으로 회사 옮기셨을 때는 상대적으로 회사가 적으니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물어보거나 경험했던 사람이 사실 거의 없는 거야. 오로지 선생님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네,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로지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고민하면서 했더니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하네? 나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될 수 있는 저는 정확히 성찰이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찰을 하려면 자기 혼자 해야 되거든요. 다수와 있을 때, 큰 회사 조직에 있을 때는 성찰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주변에 어쩌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거, 또 그게 그 당시엔 되게 좋은 건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근데 임대업은 오로지 내가 해야 되다 그쵸. 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옵션을 아예 배제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사람들은 투자하면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옵션은 우리는 아예 배제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놓는 거, 이거를 아예 팔아버리는 거. 그리고 아예 우리는 없잖아요, 대안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방향은 우리는 무조건 정해지거든요. 얘를 갖고 가야 돼. 세입자를 받아야 되고. 그럼 방향이 일단 한다와 안 한다. 시세 차익은 안 한다가 있거든요. 네. 손해를 보고라도 팔지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는 손해를 보고라도 팔 수가 없잖아요. 예산 거, 서산 거 누가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긴 하겠지. 근데 가능성이 좀 되게 네. 낮다 보니까 우리는 한다야 일단 방향은. 도배, 누수, 전기 이런 것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면 우리가 또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10만 원이야, 15만 원이야, 아유. 20만 원이야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만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라는 난이도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나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나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던 나를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저도 내린 결론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비슷한 유의 책들은 그쵸. 되게 많으니까 네, 네, 네. 거기서 지금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은 이게 더 잘 맞겠구나. 왜냐면 거기서 해소를 많이 했으니까. 네. 또 특히 내 임대 물건이 내려주는 과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결국에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말해봤자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화제거리조차도 아닌데 나는 큰 화제거리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전기공사를 그렇죠. 20만 원에 하냐 15만 원에 하냐 이런 거는 크고 갖고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업체를 구하느냐에 있어서 결국에 내가 하다 보니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저는 원래 사람들하고 어쩌면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글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게 누적이 되니까 거기서 해소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스트레스가 과해져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립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발현이 결국에 된 거잖아요. 그게 누적된 게 결과로 나온 게 저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게 발현된 게 저는 여기 뒷머리가 팍 빠져버린 원형 탈모가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건강하게 살지 못했겠구나 하면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는 풀 수가 없네.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글로 풀어야겠구나를 저는 나름의 방법으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글쓰기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거의 정해져 있죠. 오후에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오전에 12시 넘어서는 정신적인 일은 거의 안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시나요? 오전에 주로 하려고 오전에? 노력을 많이 하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전화도 좀 덜 오고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산 지가 꽤 됐잖아요.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나름의 시간표 계획이 나름이 있어요. 저도 딱 12시 전에는 정신적인 일, 12시 넘어서는 머리를 안 쓰는 일, 대화하는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한 그러니까 머리 안 써도 되는 영상 편집이나 대화나 교육생분들 통화하고 답장 주고 주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놨어요. 매일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부분이랑 좀 비슷해요. 거기에 연장선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월세 체크를 안 하는 거랑 어쩌면 약간 비슷해요.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도 어쩌면 그 부류의 한 분이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오시는 분들이 되게 아이 될 대로 되나 이렇게 사시는 분은 저한테 올 일이 없어요. 일단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와요. 그리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저랑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분들한테 느끼는 게 정확히 뭐냐면요,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다 100이라고 하면 120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어쩌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더 좋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120을 계속 쓰면 쓰러져요. 맞아요. 뭐 한 2, 30만 쓰는 사람은 어차피 안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얘기해 드리는 게 80만 쓰셨으면 좋겠다를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대신 120을 5일 동안 쓰지 말고 차라리 80을 7일 동안 쓰셔라. 아니면 70으로 한 1년, 10년 그게 더 결과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선생님도 120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전립선에 그럼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무리하는 거지. 욕심에서. 난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을 잡고 중간에 선을 취하려고 노력을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맨날 월세 체크를 하잖아요. 나는 다른 걸 못해요. 기본적인 하루에서 한 2, 30일 항상 쓰고 갈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그거를 놓은 거예요. 2, 30일 다른 데 쓰기로 한 거예요. 매일의 세부적인 오늘은 어떤 책을 몇 페이지까지 읽고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독서를 또 안 했던 사람이니까 독서를 열심히 해야 돼. 하루에 한 권씩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권을 봐봐요. 머리에 뭐가 남겠어? 아까 여행이랑 또 나 여기에서 갔다 왔어. 나 이 책 읽었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해봐야 돼 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유 맞아요. 그걸 해봐야 돼요. 그런 짓을 해보니까 이게 남는 게 이거 읽었던 책인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거 아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한 줄을 읽더라도 그거에서 배운 게 있으면 느끼는 게 있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새 사실 읽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한 줄만 읽어도 돼요. 항상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글을 한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글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갖죠. 오전에 한 30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짧으면 10분이 되는 날도 있어요. 근데 길면 1시간, 2시간이 되는 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3시간, 4시간을 넘지는 않아요. 요새는 느낀 거를 블로그에 하나 올리는 거죠. 그럼 저의 오늘의 할 일은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게끔 쓰는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날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이만큼을 내가 하게 되면 시간을 주로 오후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의무라고 표현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하시는 당연하죠. 독서와 글쓰기도 너무 양을 딱 정해놓고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네요. 근데 해요. 아 그렇죠. 힘을 빼고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거를 항상 일과의 첫 번째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되게 바쁜 날이 있더라도 요거 할 시간을 항상 비워놓는 그래야지 나머지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고 이래서 이걸 못하고 수업 가고 이런 날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찝찝하시죠? 아니, 수업하면서 찜찜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것 네. 같아요. 선생님도 그런 시기가 나중에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언젠가는 퇴사를 선생님도 하실 아이, 거잖아요. 그럼요. 뭐 목표죠.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입만큼 모아지고 사모님도 또 수입이 이만큼 생기셨으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선생님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방향에 들어서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저는 뭐 거기에 맞춰 가고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 그 영화 감독 아니 월세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죠. 그게 꼭 내가 이거를 흥행을 해야 된다의 어. 여부와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네. 뭐 거창하게 어떤 배급사에서 아니면 제작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 요새는 어쩌면 가볍게 영화 제작하는 이것도 어쩌면 영화의 종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거창한 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면 또 수입에 생각하지 않고 그 길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요새는 뭐 단편으로 유튜브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전 되게 괴로웠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책을 다 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면 되게 괴로웠어요. 그런 경제적 고민이 아니라 아니 그거랑 전혀 달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상실하신 그게 한 얼마쯤 되셨어요? 딱 목표를 이뤘을 때 작은 거지만 내 나름의 꿈이었거든요. 책을 쓴다 네. 부분이 전 그것만 보고 좀 달려왔는데 목표를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루니까 힘들더라고요. 공허함이 좀 이렇게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나름의 꿈을 이루니까 저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저는 아직까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공감이 상황. 안 될 그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예. 공감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나는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잉여인간. 네, 창밖에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아 나는 여유가 있다 막 그런 좋은 기분이 그거는 하루 이틀이에요. 아.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 괴로운 순간에 느낀 게 그거였어요. 100% 자유가 왔잖아요. 사람들은 100% 자유를 다 꿈꾸는데 그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100% 자유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의 자유를 경험하면 그때 느끼죠.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 시달렸으니까 절로 가고 싶었구나를 그때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요거 때문에 괴로우니까 회사로 들어간다? 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못 버텨가지고 회사 들어가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긴 싫더라고요. 그럼 다시 퇴보하는 느낌도 들어갔어요. 또 방향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정한 게 그거였어요. 스스로를 구속하자. 나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스스로를 구속한다. 블로그 저는 원래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혼자 쓴 시작하시구나. 거였어요. 그때 글을 조금씩 쓰니까 나머지 시간들이 편하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 구속의 장치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생활이 편해지더라고요. 하긴 구속이 있어야 자유가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균형이더라고요. 구속이 맞아요.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자유가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균형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도 적당히 있는 스트레스는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스트레스는 전립선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걸 느끼게 한 시련이었지만 결국에 선생님 삶의 전반적으로는 좋은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이 저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립선염이 좋다고 하는 표현은 이상한데요. 약간 제 컨디션의 리트머스 종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리 좀 판단을 과음을 했다거나 신경을 좀 많이 썼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심한 것 같더라고요. 조심해야겠구나. 목의 편도성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무리를 하면 특히 과음을 하면 여기서 뭔가 묵직함이 오면서 오늘은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되게 나를 좀 잡아주는 거예요. 네. 불편하지만 나쁘지 않은 요즘 참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불편한 요소 안에서 얻은 것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요. 예전에도 이런 순간들이 계속 그렇죠.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를 왜 요즘 계속 또는 예전에는 왜 그런 시그널을 지금처럼 해석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예전에는 진짜 맞아.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일어나면 제 자신을 원망하고 맞아요, 남을 맞아요. 탓을 하고 그랬거든요. 술 마시면 정말 폭발을 맞아요, 해버리고 맞아요.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고 있지를 않아요. 저도 좀 그래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저도 되게 들어요. 웬만한 걸로 소리도 안 내고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 좀 됐어요. 저도
저도 그게 좀 신기해요. 그게- 근데 선생님도 그런 느낌 네. 받으셨다고 하니까 스스로한테. 제가 노력을 해서 요즘 이러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인생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삶의 이런 맞아요. 여정들이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네.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항상 생각을 네. 그런 관점이 항상 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고 음. 저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생존만을 네. 예전에는 좀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했는데 이제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 되니까 내 삶에 숨 쉬는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화를 내면은 이게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를 푸는 거를 다른 쪽으로. 그리고 요수입이 불편하니까 요수입을 하면 라는 생각도 전 좀 드는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일 수도 있고 그게 네. 삶의 지혜라는 생각도 좀 네. 들고요. 선생님, 그리고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낙찰 2개를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서산물건에 대해 서산을 내려가니까 낙찰을 받고 문을 따니까 이제 뭐 수리하시는 분도 오시고 네. 다 낙찰 받은 걸 또 알아요. 주변에 빌라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에 받았어? 그래서 7천 정도에 받았으니까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았니? 수리 오시는 분들도 막 아니 이 주변에 아파트 시세 조사를 안 하시고 경매를 보신 거예요? 경매를 공부를 하시고 보신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너무 급하게 받은 게 아닌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닌가, 그때 멘탈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서산물건은 MCI도 이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2천만 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당연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겨냈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내셨어요? 보통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왜 이 가격에 샀냐라는 거는 이 가격보다 어쩌면은 저렴한 게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렴한 게 있대요.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주변에 그 동네 아파트랑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맞긴 한데 네. 생각보다 그 동네 아파트는 선생님은 관점 네. 월세가 네. 맞잖아요. 네. 월세를 비교해봤을 때 세빌라가 월세가 더 비싼 거를 저는 오히려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네.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긴 하겠는데 혹시라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월세 때문에 한 관점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찰 받고는 안 물어봐요. 아예 말하려고 하면 입을 닫아버려. 왜냐면 거기서 분명히 좋은 얘기 할 게 항상 상처가 되는 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내 집을 무시하잖아요. 그런 기분이 너무 나빠요. 우리는 이 물건을 시간과 애정을 많이 들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격을 떠나서 내 시간을 이미 이만큼 썼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정이 좀 들더라고요. 뭐야 내가 7천에 샀는데 6천에 나왔어? 아니 저도 있었죠. 반지하를 뭐 5천에 샀어요. 네. 근데 내 건 수리가 안 되고 막 네. 명도하면서 힘들었던 집이죠. 네. 수리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앞집이 올 수리돼 있는데 5천에 나와야 돼. 네. 속상하죠. 근데 이런 빌라라는 거는 특히 네. 반지하라는 거는 네. 시세가 있나? 없죠. 그건 특수한 시기에 그때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그거를 내가 꼼꼼히 조사했다고 부동산에 그게 나와 있을까? 네.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저희는 장기적으로 계속 월세를 맞아요. 받는 거잖아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맞아요, 일반적인 맞아요. 시세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 자금이 투자될 수는 있겠지만 길게 뭐 10년, 20년, 30년으로 보면 맞아요. 계속 수익을 뽑는 거니까 그 생각으로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네. 그건 선생님이 월세 방향으로 보고 투자한 거니까 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선생님 물건이랑 일반 매매랑 똑같은 가격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매매는 대출이 무조건 적어요. 그렇겠죠. 네. 감정가가 경매 네. 감정가를 따라올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대출 비율에서는 그렇죠. 방카한 카드 없어서 못 썼다고 하셨지만 이 물건은 일반 매매는 아예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방카한 네, 카드가 네, 없었으면. 네.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꼭 같은 가격으로 봐야 되나? 그럼 우리는 결국에 내 돈 대비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봤을 때 일반 매매보다 선생님께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해진 가격이 없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세가 뚜렷하긴 한데 지방에 그런 아파트라는 것도 옆에 아파트 비교해 봤냐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 대단지 아파트를 비교한 거라기보다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시세가 분명히 더 적을 거고 전세나 매매 가격이나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건데 그건 새 빌라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세는 더 좋다니까요. 제 생각에 선생님께
수익률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아파트보다. 근데 그 아파트가 더 낫냐라고 생각하는 건 그나마 뭐 환급성에 있어서는 뭐 아파트가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관점의 차이인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농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세에 대해서는 특히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이유로는 안 물어요. 말하려고 하면 나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 내놓을 때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매물 내놓으면 뭐, 이 가격에 좀 내놔달라. 전에 50에 좀 내놔달라 하면은 자기는 못 내놓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동산에서?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 가끔 있거든요. 거기서도 되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나 잘 안 가요. 이게 대면에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전화로 하고. 뭐 안 되면 뭐 딴 데 하면 되죠. 그러다가 그것도 또 상처를 받게 되니까 인터넷으로만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뭐 열심히 하는 부동산들은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것도 결국에 저의 생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대면을 하지 말자,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저도 선택한 거 아닐까. 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저도. 근데 그 선생님이 선택하셨던 그 방향 자체가 저도 예전에 경매학원 다녔을 때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도 띵동을 누르고 들어가라, 부동산을 다 돌아봐라, 그런 거 엄청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네가 힘들고 부럽더라도 극복을 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 수업을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선생님은 그런 거를 강조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더 잘 되셨잖아요. 뭐 잘 된 것까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띵동 누르고 부동산 가는 거를 처음엔 당연히 했어요. 저도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한두 번은 해요. 그쵸. 한두 개 물건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살면서 계속 용기를 내면서 하는 거는 나는 지칠 것 같고 그게 싫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과감하게 저는 빼버린 것 같아요.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시세 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그 리스크라는 건 결국에 가격의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한 대신 가격을 좀 낮추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내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선생님이 낙찰받은 것도 최저가 선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내 생각에. 놓친 거예요. 한 번 더 유찰됐으면 선생님 가격보다 더 높게 받아갈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저가 포지션의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도 거의 단독이었잖아요. 네. 후회가 좀 덜 되더라고요. 아, 단독은? 네, 한 번 더 유찰됐을 때 내 가격을 넘을 거라고 치부를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미리 선점을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최저가에서 큰 차이로 안 나게 내가 쓴 거기 때문에 후회도 좀 덜 나는 거 같아요. 제가 후회하기 되게 쉬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70%에서 49%가 되면 갭이 되게 커지잖아요. 네. 그럼 나는 여기 가격을 고민한 적이 당연히 되게 많을 거예요. 49에서 70을 뭐를 써야 되나? 고민해서 여기를 썼어요. 여기 49에서 막 최저가로 들어오고 내가 막 2천만 원 차이 나. 그럼 난 그걸 못 버티겠더라고. 내가 쓴 가격도 또 이렇게 되면 또 에너지를 가격 고민하는데 엄청 썼을 건데 막 이렇게 해서 폐찰해봐요. 그럼 막 자다가 꿈에 나와요. 막 자다가 화가 나요. 아유, 내가 3만 원! 이런 적이 당연히 있죠. 네. 여기에서 가격을 쓰는 게 고민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 나름대로 느끼고 나서 이거는 그냥 운으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인트마다만 저는 입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당연히 시장에 정해진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가격을 만드는 게 정해진 월세는 분명히 있고 정해진 대출 가격하고 금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뭐 1, 200만 원 비싸게 싸게 사고 한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 선생님이 정한 기준에서의 수익률 월세가 들어오는 거라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몇백만 원 더 비싸게 싸게 산 게 큰 의미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 가격은 사실 내가 싸게 샀다는 것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비싸게 샀다라고 얘기하는 주변을 차단하고요. 이거 차단 되게 중요해요. 차단. 그래야지 내가 또 생존할 수 있는 거지. 좋은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항상. 네. 근데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혼자 안에서의 합리적인 것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에 선생님 삶과 회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되게 논리적인 집단 안에서 회사 일하실 때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그럼요. 데이터로 이분 광고주를 설득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했는데 이 업은 약간 성격이 다를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논리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설득하면 돼요. 근데 나는 선생님도 알겠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 자신은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척을 하는 사람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굳이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나한테 똑같이 갖고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를 계속 공부하고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게 사람이 정말 피곤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아까 말씀 매일매일 리스크에 대해서 계획을 맞아요. 세우고 대응을 하는 그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나는 시세 차익 관점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맞아요. 거기는 그게 필요하거든. 근데 네. 난 시세 차익을 안 하는 이유가 정확히 나는 그거 할 자신이 없어. 그게 한 달, 두 달은 하겠지. 1년 진짜 무리하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를 5년, 10년은 나는 못 해요. 저도 해보니까 네. 아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빌라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빌라는 시세가 없잖아요. 시세는 결국에 우리가 만드는 네. 거죠. 가격은. 수익률로. 이거만큼 또 우리한테 잘 맞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아파트를 바라보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물건 예산의 그 빌라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시세가 뭐가 있어요? 매물이 없는데 뭘 시세가 어디 있어요? 매물이 없잖아요. 그때 같이 막 봤잖아요. 맞아요. 그쪽엔 아예 없는데 뭐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불안하죠. 그 사람한테 묻지 마. 차단. 차단이 중요하다니까. 자꾸 왜냐면 하다 보면 네.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는 없겠어요. 네. 저한테도 분명히 이 영상 보면서 잘 알지도 못해서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왜 거기 안 보여요 댓글창에? 제가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예 답글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보기 싫은 거죠. 저는. 저는 선생님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 나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굳이 또 잘못한 걸 따져가지고 굉장히 데이터를 갖고 와서 논리적으로 막 이만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의 논리를 또 그 사람한테 뭐하러 설득시켜? 알았다. 선생님 근데 이것도 다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엔 나도 설득을 막 했어요. 그 댓글 다는 사람들. 그럼 댓글에 연속적으로 끝이 없구나. 어차피 이 사람은 내가 싫구나. 선생님 비싸게 샀다고 한 사람들은 내 생각이 뭐냐면요. 선생님을 비싸게 샀다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맞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굳이 그 사람한테 그럼 매물 어디 있는데 그거 내가 진짜 비싸게 산 거 맞아? 그거 들어서 뭐예요? 굳이 확인 받을 필요 있나?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가 아까 팁을 드렸잖아요. 일기를 쓰면 된다니까. 내가 왜 투자를 했을까? 나는 시세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걸 쓰는 거 나는 거기서 치료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자기 진짜. 합리화의 과정. 그렇죠. 좋네요. 진짜 많이 했어요. 쌤은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배우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또 네. 배웠다고 또 표현을 해주시고 어이구 배운 거죠. 제가 감사합니다. 그 차단과 글쓰기를 통한 자기 합리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통해서 제 몸과 대화를 하고 또 참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쌤한테. 저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 그리고 선생님 물건도 말씀해 주시고 삶과 회사 그리고 투자 이렇게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